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코인 호재. 비트가 연이은 악재에도 버티면 뒤에 누가 있는 상황. 지금 금리도 그렇고 여러모로 계속해서 악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는 건 뒤에서 누군가가 이 상황을 조절하고 있다. 라는 건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코인거래소 FTX 유동성 위기 블록파이 인수 초읽기.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FTX는 블록파이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디파이 중에서 블록파이 또한 지금 난리가 아니다. 블록파이 커뮤니티 매니저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다고 하지만 난 여전히 블록파이에 몰빵해서 넣어놨어 라고 하는데 이게 커뮤니티 매니저가 할 소리는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저기 아저씨 1번 유저로 글 쓰신다는 걸 혹시 실수로 관리자 계정으로 쓰신 거 아닌가요? 너 로그인 잘못했어 임마. 그러니까 커뮤니티 매니저 브랜든 계정으로 할 게 아니라 다른 서브 계정으로 이런 여론 만들기용 글을 썼어야 됐는데 실수로 커뮤니티 매니저 본 계정을 이용해서 이런 글을 썼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이렇게 또 상승 쐐기 형태의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상승 쐐기가 나오고 나서 하락이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 위로 간다면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롱청산 물량이 많다라는 건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반대로 숏 포지션 청산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시장의 심리가 상승으로 보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하지만 쐐기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하락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봉이 완성되기 전까지 매수 매도 거래량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히든봉도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청산맵과 히든 볼륨을 함께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제가 영상 하단에 남겨두겠습니다. CPI 9.1%, 셀시우스 마이닝 파산, 셀시우스 대차 대조표 1.2 빌리언 달러 갭으로 난리가 났는데 코인 시장이 버티고 있다. 셀시우스 대차 대조표가 1조 원이 넘는 구멍이 있다라는 걸 이번에 대표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을 레버리지를 사용하듯이 이렇게 구멍을 냈다라는 거죠. 물론 다음 주부터 2분기 실적 발표 시기가 도래했다만 지금 이 상황은 정말 누군가가 상황을 무마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악재가 이렇게 가득한데 시장이 버틴다라는 건 누군가가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개입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은 돈, 달러 뿐이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을 쏟아서 가격 방어를 하고 상승을 시키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배경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1순위는 결국 알라메다, FTX다. 왜냐? 알라메다 리서치 대표가 블록파이도 인수한다 라고 하고 있지만 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장펑자오, 알라메다 구제금융 비판. 나쁜 회사 실패하게 놔둬야 라고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뉴스는 이미 저번 주에 등장한 내용이다. 그리고 어제 장펑자오가 다시 한번 언급했다. FTX 알라메다의 3AC 지원, 나라면 결코 하지 않을 선택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블록파이 CEO FTX 2020년 가을께 블록파이 인수. 그러니까 내년 한 3분기쯤 블록파이를 인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알라메다가 3AC 지원하는 게 선의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며 블록파이 인수를 가을로 잡고 있는 것도 꼬름한 의도가 있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인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2023년 가을이라는 건 이때 가서 상황이 어떨지 모르는 거죠. 이런 행동들은 살짝 아프고 열나고 지나갈 크립토 윈터, 감기가 잘못하면 중환자실에서 죽다 살아나는 지경으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인수를 잘못해가지고 전부 다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일부러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가격을 올리면서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만들어준 다음 하락을 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자가 높은 순서대로 디파이가 사망했다고. 그러니까 디파이들이 계속 망해가고 있는데 그 망하는 순서가 이자를 많이 준다는 곳부터 순서대로 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루나 그리고 셀시우스죠. 지금 블록파이가 6%로 세 번째인데 망하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블록파이를 지금 FTX가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잘 확인해보자. FTX 48억 달러 가치 평가받던 블록파이 2,500만 달러 헐값으로 인수 이런 기사가 나오죠. 블록파이가 2,500만 달러 헐값으로 인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고객들로 입금받은 고간들은 지든 쓸 거 쓰고 이자도 퍼주다 보니 앵꼬가 났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앵꼬가 나고 돈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거지가 된 고객 리스트와 대출 영수증뿐이다. FTX 측에서는 거지들은 단물 다 빠졌으니 관심도 원래 없었고 얘들이 가진 대출 영수증 쪼가리 WBTC, GBTC, ST 이더 같은 애들로 뭔가 좀 해보다가 회사를 폐기 처분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마른 오징어에서 마지막까지 엑기스를 탈탈 털어내겠다라는 거죠. 블록파이 더 이상 GBTC 담보로 받지 않는다. 어차피 대출 영수증이니 사실 가치는 제로다. 하지만 이걸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GBTC 자체도 그레이스케일이 따로 운영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죠. 원래는 1BTC와 매칭이 돼야 되는 상품인데 지금 현재 이것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갚아야 하는 영수증이긴 하지만 이걸 모으면 할 수 있는 게 있긴 하다. 디패깅을 위한 디패깅. 바로 디패깅을 연쇄적으로 일으키면서 코인을 또 한번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수증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수증에 30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걸 가져가면 30치 코인을 준다라고 봅시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디패깅을 만들어서 여기서 20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 10만큼의 갭이 생기죠. 이 10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영수증을 탈탈 모아가지고 장난질을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시나리오를 4월 말부터 모니터링해서 팔로우하고 있다. 이게 내 원래 농사의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걸 알라메다는 충분히 할 생각과 리소스가 있다. 장펑자오는 이 결말이 걱정되는 것 같다. 야, 이 더러운 놈들아, 굳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털어먹어야겠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흐름들을 거래소를 운영하고 크립토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펑자오가 굳이 그걸 도와줄 필요 있니? 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정확히 지적해서 이야기하지는 못한다. 그냥 콕 집어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럼 FTX 측도 이제 바이낸스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기 때문이다. 그죠? FTX도 분명히 바이낸스의 약점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네도 뭐 했잖아 라고 하면서 언플을 하기 시작하면 바이낸스도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곧 수익의 마이너스로 이어지게 되겠죠. 대표적인 게 바이낸스의 수프 피봇을 운영한 흔적, 바이낸스 선물을 테더와 짜고 세계관을 확장시킨 이런 게 표면적으로 드러날 테니 이 스프 피봇이라는 것은 테더를 이용해서 시장이 훨씬 더 커 보이게 하고 하는 뭐 그런 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록파이, FTX로부터 2억 5천만 달러 규모 리볼빙 한도 대출 확보. 그래서 일단 FTX는 리볼빙 한도 대출금을 보내주면서 침을 발랐다. 내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한도 대출금 갚아야 될 돈이 이만큼이면 일부분만 최소 갚아야 되는 일부분만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FTX에서. 그러면은 어쨌든 일단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요만큼의 돈을 주고 일단은 터지지 않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FTX는 블록파이가 내야 할 원금도 아닌 이자만 조금 주면서 시간을 벌었다. 그동안 FTX는 블록파이를 더 면밀히 검토해서 더 후려쳐서 인수할 수 있기도 하고 수틀리면 막판에 걷어찰 수 있기도 하다. 그죠? 어쨌든 시간을 벌어가지고 FTX가 더 악랄한 전략을 짤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라는 거죠. 블록파이 CEO FTX 2023년 가을께 블록파이 인수 마무리라고 했죠. 블록파이는 이 상황에서 어제 고객들에게 뉴스레터를 하나 보냈다. 어쨌든 블록파이도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고객들에게 뉴스레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업데이트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보낸 거죠. 여러분 이제 비트를 입금하시면 이자를 더 높게 쳐드립니다. 티어 1, 2, 3이 뭐냐면 입금 금액별 분류다. 이 어마운트의 뜻은 코인의 수량이죠. 0에서 0.1비트, 0.1에서 0.35비트, 0.35비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1, 2, 3티어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만큼 이자를 주고 있는데 새로운 이자는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린 거죠. 0.1비트 이하를 입금하면 3%의 이자를 3.5%로 높여드립니다. 뭐 그렇다 치자 0.5% 더 주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벤트라 치자. 그죠? 어쨌든 또 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0.35비트 이상을 입금하면 0.1% 이자 주던 걸 이제 2%를 주겠다고? 요거는 조금 냄새가 나죠. 보니까 이더도 비슷하게 미친 이자를 쳐주고 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이거다. 미국 분들은 현금으로 넣으면 이자를 6% 드리고, 보면 US 나오죠. US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200만 달러 이상 넣으면 원래 4% 주던 걸 6%로 늘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 미국 이외의 분들은 7% 드립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USDC, GUSD, PAX, BUSD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이자를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대망의 USDT가 있어요. 테더를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500만 불 이상 넣으면 4.5%를 주던 걸 7.5%를 주겠대요. 이게 정말 대박이죠. 여러분, 달러 말고 테더 넣어주시면 미국인만 아니면 제가 이제 7.5%의 충격 금리를 드립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이자를 준다 그렇고 막 6개월 1년씩 코인을 묶어 놓냐? 또 그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넣어 놓으면은 1년으로 봤을 때 6% 정도 되는 이자를 쳐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니들 지금 FTX에서 이자 주라고 리볼빙 대출해 준 거 여기에 쓰는구나. 블록파이 비싸게 받아 처먹으려고. 그러니까 돈을 더 모아가지고 여기서 가치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뭐 물론 원래 줘야 되는 사람들한테도 주고 이자도 주고 해야 되니까 새로운 호구를 모집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유저들은 다들 탈출하고 있는데 FTX는 리볼빙 대출을 준 이유가 아주 악랄하다. 이렇게 될 걸 얘들은 충분히 알고 유도한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예측을 하고 돈을 빌려준 거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의 가격은 열심히 서포팅이 되어 알람에다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상승을 할 수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자. 알라메다 형님, 저도 형님의 팬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저항을 맞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다시 저점을 깰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FTX가 왜 블록파이를 인수하려고 하는지, 그 내막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잠시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또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끝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왜 2023년 가을을 이야기했을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자를 올린 블록파이도 왜 그랬을까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크립토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장펑자오가 왜 이런 말을 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코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안 좋은 점, 좋은 점이 생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뭐가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시장이 갑자기 급변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 여기서 어떻게 갈 거다 이런 것도 좋지만 차트 분석만으로는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꼭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메일링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클릭해서 입장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글뿐만 아니라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